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차량시스템연구실 석사과정 김효빈입니다. 저는 곡선로 종제어 모델을 이용한 자율주행 차량의 경로 추정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과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연구 내용으로 이 곡선로 종속도 모델을 만든 방법과 그 만들고 난 이후에 실차와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검증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선로 종속도 모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좌회전이나 우회전 등 선회를 할 때 횡방향 제어기의 중요성을 두고 경로 추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횡제어기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 속도를 넘어가면 그 성능이 감소하는 한계 속도가 존재하기도 하고, 횡제어기의 성능이 좋더라도 일정 이상의 횡가속도가 발생하면 슬립이 발생하면서 비선형적인 마찰이 발생하여서 언컨트롤러블한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따라서 횡방향 제어기뿐만 아니라 종속도를 제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종속도 모델을 기존에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만들고 또 사용을 해왔는지 간단하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공률이나 도로의 형상에 기초를 하여서 종속도 프로파일을 먼저 생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가감속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화면에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미리 주어진 전역 경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감속하는 구간, 속도 유지하는 구간을 미리 설정하여 주행하기도 하고, 그 밑에 부분은 NSCC-C라는 기능인데요. 현대자동차에서 양산되는 차에 적용되고 있는 기능입니다. 내비게이션 베이스드라는 이름에 맞게 내비게이션의 지도 정보를 바탕으로 회전 반경에 맞춰서 감속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외부 요인에 대해서 강건한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등 지정된 도로에 대해서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개선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리 생성된 속도 프로파일에 따라서 종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 맵 정보 이외의 외부 변수에 대해서 대처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마다 가감속하는 방식이 운전자 성향에 따라서 매우 다른데 그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최근에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운전자 성향을 반영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저는 그보다 단순하고 좀 운전자 성향을 반영하기 쉽게 종속도 모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현재 속도나 하드웨어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항상 맵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목표 속도를 낸다는 문제점 또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설정을 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제어기는 동일하게 스탠리 제어기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였고, 추후에 이제 퓨얼 펄스 제어기도 검증 과정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 스피드 리밋은 40kpH인 도로를 가정을 하였고,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니로 EV 차량을, 실차 테스트로는 아반떼 AD 차량을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카메이커에서는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그리고 실차 테스트로는 대구 키아피와 화성 KCT 등을 배경으로 실차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좀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왼쪽은 등속으로 코너를 선회할 때 나타난 경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빨간색 경로는 제가 만든 종속도 모델을 사용해서 선회를 한 모습입니다. 딱 보기에도 아실 수 있듯이 등속 주행 시에는 경로 추정성도 매우 떨어지고 횡가속도도 상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두 가지 선회 상황의 데이터를 뽑아본 결과입니다. 파란색이 등속도로 선회를 했을 때고 빨간색이 이제 감속을 해서 선회를 했을 때인데, 딱 보시기에도 파란색 등속도 선회를 할 때보다 감속하여 선회를 할 때 횡가속도가 2배가량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서 곡선로에서 경로 추종성과 승차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곡선로 종속도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헤딩 오프셋, 패스 오프셋, 도로의 곡률 등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포함하여서 목표 속도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종속도 제어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선로 종속도 모델을 만들기 전에 도로 형성에 따른 임계속도 결정을 먼저 하였는데요. 차량 동력학적으로 횡방향 마찰력이 원심력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안정적으로 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경사나 마찰계수 등 도로 특성을 반영한 관계식을 세우고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관계식을 정리했을 때 임계속도가 나오는데, 임계속도라는 것은 곡선로를 이 속도로 돌았을 때 안전적으로 선회할 수 있다라는 속도입니다. 또 이때 보여지는 식에서 F값은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인데, 미국 주도로 및 교통행정관 협회 기준에 따라서 0.16이라는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임계속도 이외에도 곡선로 종속도 산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파라미터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률을 계산할 때는 몇 가지 공식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원하는 위치에 가장 가까운 로컬 패스상의 세 점 간의 삼각함수 법칙과 기하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곡률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헤딩 오프셋은 레퍼런스 패스의 헤딩 값과 에고 차량의 헤딩 값의 차이를 계산한 값입니다. 그리고 현재 속도는 차량의 캔 통신으로부터 받아온 4개의 휠 속도를 평균을 내서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스 오프셋은 현재 위치와 레퍼런스 사이의 X 오프셋을 계산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종속도 모델을 만들어서 먼저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4가지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튜닝하기가 어렵고, 목표 속도의 경향성과 관련이 없는 파라미터까지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파라미터를 단일화 시켜 보았습니다. 이렇게 단일화된 파라미터의 이름을 Predicted Angle Offset이라고 부르고, 그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림에 표시된 방법과 같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노란색 점이 있는데요. 이 노란색 점과 같이 현재 속도에 따라서 결정된 레퍼런스 포인트 위에 프레딕트 포인트라는 점에서의 헤딩 값과 현재 에고 차량의 헤딩 값 사이의 차이를 계산한, 여기 지금 그림에서 표시되어 있는 세타2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단일화된 파라미터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란색 점 프레딕트 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식과 같이 현재 속도에 비례한 프레딕트 디스턴스를 설정하고, 밑에 쓰여진 순서에 따라서 세타2를 계산하였습니다. 이때 프레딕트 디스턴스를 산출을 할 때 개인 K 값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는데, 높은 K 값을 가질 경우 선회전에 미리 감속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선회가 가능해지고, 낮은 K를 사용할 경우에 공격적으로 선회를 하는 운전 성향을 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세타2 Predicted Angle Offset을 플랫한 결과입니다. 실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AD 차량을 이용해서 주행을 해보고 캔 데이터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고 플랫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차량의 속도와 가장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이 Predicted Angle Offset임을 알 수 있고, 나머지 2가지 파라미터들의 경우에는 경향성이 딱히 현재 속도를 따라가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를 결정하고, 또 그에 맞게 스케일링해서 종속도 모델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스케일링한 결과는 여기 보이는 감귤 색깔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모델 자체적으로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 범위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보시면 아시다시피 레퍼런스 벨로시티보다 일정 간격 앞서 있고 비슷한 프로파일을 보여서 목표 속도 프로파일로 사용하는데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산한 임계 속도를 V민으로 설정을 했고, 또 도로 특성에 따라서 정해지는 스피드 리밋을 Vmax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Vmax와 V민을 이용하여 계산한 수식은 이 아래쪽에 쓰인 바와 같습니다. 이때 C 스케일링 벡터가 있는데요.
이 본 연구에서는 90을 사용을 하였는데 최대 90도의 곡선로에서 설정한 최저 속도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생성한 정속도 모델을 차량 동력학 기반 시뮬레이터 카메이커를 이용하여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초록색 그래프는 등속으로 선회를 했을 때, 파란색은 4개의 파라미터를 모두 이용을 했을 때, 그리고 빨간색 선은 파라미터를 단일화했을 때, 즉 파라미터 하나만 사용한 종속도 모델입니다. 보시면 행가속도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선회할 때 승차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더 큰 감속 범위로 안정적인 경로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곡선 경로 추정성 또한 패스 오프셋 플랫을 보시면 파라미터 한 개를 사용한 종속도 모델이 눈에 띄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종속도 모델은 프레딕트 디스턴스를 사용하여서 운전자 성향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속인 경우와 고속인 경우에 모두 상황에 맞게 거리를 조정하여서 최적 시간 선회와 안정적인 선회를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K 값에 따라서 출력 값으로 산출을 해서 목표 속도를 플랫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K 값이 커질수록 가장 큰 K 값이 지금 검은색 그래프인데 먼 지점을 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일찍 감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적절한 K 값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프레딕트 디스턴스가 곡선로 길이보다 짧아지면 감속 정도가 줄어들어서 불안정한 거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파란색과 빨간색 선이 감속 정도가 다른 그래프들에 비해서 덜함을 알 수 있는데 K 값이 너무 작아졌을 때의 경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곡선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경로 추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속도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주어진 로컬 패스 형상에 맞는 적절한 감속과 가속 명령을 통해서 선회 시의 횡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장점은 글로벌 패스가 아니라 제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로컬 패스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회전, 좌회전, 선회 상황뿐 아니라 차선 변경 또는 제어기의 문제로 인해서 경로를 이탈한 경우 등에서도 적절하게 감속해서 상황에 맞게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넓은 속도 범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산출을 하였고 여러 파라미터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단일화된 파라미터를 사용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튜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횡지역의 종류에 상관없이 강건하게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퓨얼포슈과 스탠리 그리고 PID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았는데요. 모두 좋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차와 카메이커를 이용해서 검증을 해보았는데요. 차량의 하드웨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종속도 모델을 사용해서 도심로와 그리고 고속주행로에서 100km까지 주행을 하면서 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승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이 종속도 모델을 사용해서 주행했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최대 속도는 40km로 주행을 했고 우회전 시 보시면은 곡선로 진입하기 전에 미리 감속을 해서 12kph까지 감속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좌회전 시에는 각도 오차가 더 적기 때문에 20kph까지 감속을 해서 선회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로 진입 전에 미리 감속하고 곡선로가 끝나자마자 탈출과 동시에 가속하는 즉 사람과 비슷한 탔을 때 사람의 운전과 비슷한 경량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보여주신 결과 샘플을 보면 기존에 방식이라고 말씀해주신 그 글로벌 패스에 대해서 역사나
글로벌 패스에서 고속도 조건을 낮게 잡아서 애초에 통과 속도를 낮게 했을 때에 비해서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속도 프로파일을 물론 그 사전에 잘 만든다면은 물론 이것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은 성능도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받은 모델의 그 핵심 포인트는 좋은 성능을 내는 것보다 좀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사용자마다 성향을 반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에 맞게 파라미터를 하나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튜닝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비교를 하는 것보다 좀 그 부분에 핵심 포인트를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발표 감사합니다. 결론 쪽에 보니까는 제어기로 PID, 퓨어버스트, 그다음에 스탠리 제어기를 사용해서 검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스탠리 제어기 쓰신 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스탠리를 선택한 이유하고 또 하나 스탠리 같은 경우는 실차에서는 헤딩 글로벌 좌표가 없는 헤딩 앵글 값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 헤딩 앵글을 어떤 센서로 적용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스탠리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이 종속도 모델을 아까 보여드린 영상과 같이 도심로 주행을 하면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스탠리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어기들에 비해서 좀 저속으로 운행을 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탠리 제어기를 선택하게 됐고 이후에 뭐 고속주행로나 좀 고속으로 주행을 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퓨얼 포스를 이용해서 뭐 검증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그 어떤 센서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GPS에 달린 IMU 센서를 이용해서 그 헤딩 값과 그리고 지금 로컬 패스를 생성을 할 때 항상 제 에고 차량의 헤딩을 0도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 센서 GNSS 센서에서 나온 값과 지금 0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그 값의 차이를 이용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그 테스트 할 때 100km/h까지 테스트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감속 요인 중에 패스 오프셋이랑 헤딩 앵글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지금 그만큼 경로 추종성에서 그 고속 주행까지 가능한 만큼 그 경로 추종이 잘 됐던 건가 궁금하고. 네, 고속주행로에서 그렇게 빠른 고속으로 달릴 때 일단 기본적으로 횡제어기 튜닝도 그 사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로 추종성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곡선을 주행을 할 때 횡제어기는 튜닝을 다 해놨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좀 밖으로 벗어나는 좀 슬립이 일어나서 밖으로 벗어나는 상황을 봐가지고 이제 좀 더 이 모델을 이용해서 감속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경로 추종성을 보였었습니다. 그럼 고속 주행 시에도 퓨어 퍼슈트나 스탠리 이용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러면 요게 이제 스탠리 같은 경로 제어기를 활용하셨는데 종방향과 횡방향 다이나믹스가 커플링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40 kph 정도 저속 어떻게 보면 좀 저속 상황에서는 감속을 하면서 조향을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저속 상황에서는 특히나 그런 부분에 그 횡제어기 그 속도 감속을 하면서 이제 뭐 스티어링 앵글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에도 똑같이 그런 횡제어기와 정제어기의 그런 뭐 충돌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좋은 발표해 주신 그 김효빈 대학원생께 박수로